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이 시그널 음악 들으시면 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이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는 정법 승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질병을 이긴 인간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예. 아유, 왜 안 나오시나. 이야, 참 인간 승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요새 진짜 코로나 많은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북한이 옛날에 맨날 땅굴 파고 뭐 어쩌고 했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충남 천안에서 땅굴을 팠는데 이게 뭐 기름 훔치려고 그랬다며요? 이거 저도 영상으로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 공장 같은 건물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여기다 물류 창고로 쓴다고 하고 임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땅굴을 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목적은 이 기름이었죠. 이 기름을 훔치기 위한 건데 송유관 근처, 성유관 인근에 있는 이 건물에다가 땅굴을 파기 시작하는데 원래 땅 파려면은 기계로 파면 소음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면 남들의 눈에 띄게 되니까 정말 인간 승리 여기에도 나와요. 삽과 곡괭이가 나오죠. 그 옛날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그렇죠. 예. 그런데 쇼생크 탈출은 뭐 명분이나 목적이라도 있죠. 이거는 도둑질을 위한 그것도 거였는데. 목적은 목적이에요. 나쁜 목적이라서 그렇지. 그렇죠. 이제 곡괭이와 삽으로 파는데 제대로 팠습니다. 일단 4m를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기 시작하는데 무려 거의 20m를 팠습니다. 굉장히 많이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땅굴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또 군데군데에다가 기둥 같은 그런 안전 장비도 해놓고 심지어 바닥에는 레일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로 네, 기름 완전히 북한 땅굴이네. 그거. 그렇죠. 기름 같은 거 이제 이송해 와야 되니까 그리고 기름을 이제 유추해 오면은 환기라던가 이런 온도 같은 부분이 중요하니까 환기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어요. 굉장히 뭐 실험실을 차리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거기에 아래에 기름관이 지나간다는 걸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전직에 이제 석유공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가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렇게 기름을 훔쳤던 그런 전과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하고 자금, 땅 팔려면 지금 돈 들잖아요. 그 자금책도 있었고 이제 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건물을 임차하고 이 인원들이 다 분리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좀 내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금도 부족하고. 자기들끼리 싸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제보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여기를 급습했고 바로 발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땐 영화로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연희동,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연대에서 성산대교 쪽 가는 그쪽 길에서 이 싱크홀이 이게 돼가지고 두 분이 또 크게 다치는 아주 불행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게 도로 미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 밀집된 도심 지역과 그리고 4차선 도로 밑을 이렇게 땅굴을 판 거다 보니까는 이런 집안 침하라든지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범죄를 근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유관기관의 협조로 원상복구가 됐다고는 하지만요. 지금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는 이런 유사한 수법을 통해서 땅굴을 판 곳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봐서 특별 점검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그나마 누군가가 이제 제보를 했다. 결국 찔렀다는 건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근데 이렇게 찌르면은 그 사람은 좀 형이 좀 감경이 되나요? 이 제보자가 이제 그 안에 내부 인원인지 아니면 뭐 외부 인원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외부 인원이면 뭐 돈 아니 뭐라 그러지? 그 왜 보상금 같은 포상금 같은 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용감한 시민 표창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런 범죄 같은 경우 사실
위험할 수가 있는 게요. 예. 땅 파다 보면은 다른 데 건드리게 되면은 아하. 위험할 수 있고 집안 침하도 문제지만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화재에 취약하고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이렇게 기름 같은 거 훔치려고 유사하게 송유관에서 작업하다가 크게 화재가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보가 정말 고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만에 하나 사고가 난 다음에 드러나면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일찍 완수되기 전에 미수에 그친 게 다행입니다. 아니 제가 그 영화 제목이었는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비슷하게 이 굴 파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게 그러니까 영화가 이게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도 뭐 비슷한 게 있었다면 땅굴 파가지고 뭐 이렇게 기름 빼내려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예,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닌 것이 일단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통책 같은 경우에 동종 범죄를 했다가 이미 한번 구속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소하자마자 바로 또 이런 범죄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9년 전에도 뭐 그 기사가 나온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범행 수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년 전에 2016년경에는 이 고속도로 이제 2016년에 적발이 된 것인데 고속도로 밑에 70m 정도를 땅굴을 파서 절도를 했던 일당이 검거가 되기도 했었고 70m 깊이가 70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한수더 뜨네 이거. 예. 그리고 또 2018년에도 또 검거가 됐던 것이 이제 2달 동안 8시간씩 이렇게 파서 50m를 또 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실제 절도까지 이루어졌었고 40명 정도가 검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서 3월 초에도 청주의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이 청주 이 모텔 맞은편 쪽 국도에 이 송유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묻힌 송유관을 이제 연결을 해서 절취를 하려고 하다가 이 30cm 가량을 남기고 미수에 그친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왜 이렇게 계속 범죄가 계속 되느냐 이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이게 뭐 돈이 좀 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기름 비싸잖아요. 비싸죠. 우리가 자동차 기름 넣어보려고 해도 네. 기름값이 상당하죠. 그리고 이게 상공만 한다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티도 나지 않고 절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못 하려면 형량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가 이런 짓을 했을 때는 이 정도로 한다. 이건 이제 좀 그 소위 말해서 이걸 좀 비교했을 때 엄두못 이게 형량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실 형량을 내리면 국민들의 법 감정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처벌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요. 이게 송유관 그런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절도하는 거, 석유 절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안전에 있어서 정말 큰 위해, 해악을 끼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국 절도에 성공을 해서 기름을 훔쳐간 차례에서도 징역 5년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땅굴 모텔이었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모텔 지하를 뚫고 한 9m 정도 팠던 사례에서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나왔거든요. 너무 조금 좀 그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징역 2년, 뭐 징역 5년이 뭐 결코 가벼운 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채로 실형이 선고되는 거긴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감내하겠다 이런 사람이 충분히 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도 그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그 형량이 작고 이런데 이거 진짜 이거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는 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너무 거창한 얘기인가? 플라톤 같은 경우에 법이라는 것이 이게 융통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는 것만큼 법이 쫓아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법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또 이런 도움까지 주셨네. 제가 아까 그 영화 이름 생각이 안 난다고 0190님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영화가 파이프라인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0190님 진짜 감사하네. 그 비슷한 영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아 이게 나이가 들수록 영화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사람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아유 요새 아이 그러고 참 남현희 씨 문제 있죠. 펜싱 국가대표 그 전청조인가요? 요번에 1심 선고 내렸고 남현희 씨는 이 서울시 체육회가 징계 조치를 한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이 남현 씨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뭐 미성년 이제
지도 학생이 있었는데 미성년 지도 학생과 관련해서 수석 코치가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2명에 대해서 저질렀는데 이에 대해서 즉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전청조 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서울특별시 체육회에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절차가 일단 그 처음에는 서울시 펜싱협회 스포츠 공정위 여기에서 6월 18일에 이 제명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정의 사유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31조 2항에 따라서 별표 1에 보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분 관련 징계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명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남현시 측에서 불복을 하게 됩니다. 불복을 해서 그 위에 이제 상급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체육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했는데 7월 22일에 결정이 나왔고 이때 당시에는 자격정지 7년이 나온 겁니다. 지도자로 지금 자격을 갖고 있는데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남인혜 씨가 소송을 통해서 다툴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부분 관련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현희 씨가 하는 피니싱 그 교육기관 클럽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지 이 전청종가 하는 사람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 이 자격정지형이나 제명 같은 부분은 그 어쨌든 펜싱 지도자로서 잘못한 관리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즉시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이번 제명 처분이나 불복한 이후에 7년 자격정지형의 주요한 이유는 맞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를 실추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되게 되잖아요. 워낙 사회적으로 큰 무리라고 볼 수 있는 물론 남현희 선수는 이 전청조의 사기건과 관련해서는 공범이 아님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그 결정을 기소하기 받았죠. 결정을 받았죠. 네, 정확히 불기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런 사실, 사기에 가담한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걸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회 측에서는 어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이런 결정이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딱 그 포인트에서 남현희 씨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불기소 결정을 통해서 그 전청조 사건과는 무관함을 확인받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본인에게 처음엔 제명 걸죠. 그리고 불복해서 내려진 게 자격정지 7년이면 2031년도까지 코치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과하다,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 자격정지면 코치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치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7년이나 된다.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불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소송으로 가서 이 해당 처분이 효력이 없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사실 우리가 또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남현희 씨의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이 남현희 씨를 속였던 그 전청조라는 사람이요. 이분이 총 징역 4년인가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정도 받은 거죠. 그 기존에 지금 재판이 하나 진행된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1심 선고가 나고 항소심. 그게 아동학대인가요? 그 남현희 씨 조카 때린 거? 그때 당시 부분은 사기가 주된 내용이었고 예, 30억 원 정도 피해액으로 해서 12년 정도가 선고가 됐었고 12년이요? 그렇죠. 12년 플러스 4군요. 그렇죠. 예, 이제 오늘 이제 선고가 됐다고 알려진 소식 자체는 추가로 4년이 나왔던 것이고 이건 별도 재판이거든요. 저는 예. 이 4년밖에 이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가 된 거고 추가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 혐의가 그 아동학대 부분, 남현희 씨 조카에 대해서 그 어린이 골프채로 이제 폭행을 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3억 원 정도를 여러 사람에 대해서 사기의 범죄를 또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4년 정도가 추가로 선고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12년 같은 경우에도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는 형이 확정된 건 아니어서 이게 뭐 좀 조금 더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형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요새 보니까요. 진짜 2심에서 오히려 형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검찰 측도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제 형을 받는 사람도 당연히 피고인도 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심까지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형이 증가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천조 씨 사례 같은 경우는 사기 그 피해 금액이 워낙 컸고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 전천조 씨가 재산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지금 나눠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2심에서 형량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아, 그렇군요. 제가 두 분께 좀 신기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송보다 더 기다리는 방송이 있어요. 우리 최희 아나운서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6시에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가 우리 본방보다 더 인기가 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청취율 조사에 좀 더 세밀히 분석해야 되니까 인기는 굉장히 많아요. 예, 어쨌든 좀 있으면 또 뉴스를 들으실 시간이 되니까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6시 뉴스 들으신 이후 3부에서 다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